안녕하세요. 스승의 날 좋으셨어요? 아, 좋았죠. 네. 그 제가 오랜만에 말이에요. 네. 우리 학생들이 빨간 이 꽃을 말이에요. 네. 수업 시간 전에 딱 달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야 되겠다. 내가 있는 걸 다 알려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다짐을 하게 됐어요. 국장님은 많이 받으셨어요? 저는 꽃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서. 아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꽃을 이뻐하면 꽃이 예쁘다고 아름다웠다 생각하면 나이를 먹어간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냥 꽃에 대해서 저는 별로 이쁘게 생각합니다. 또 이제 월드컵이 세계가 하나가 되는 월드컵이 사실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한 달밖에 안 남았죠? 그렇죠. 축구 다 좋아하세요? 예, 좋아하죠. 많이 좋아하죠. 저는 축구도 좋아할 뿐만 아니고 월드컵 때 우리 지금 우리 경기가 좀 어려웠잖아요. 네. 확 좀 살아났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해 주시고 또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전 농림수산부 장관님이시죠. 우리 허신행 장관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장관님, 요새 근황은 좀 어떠세요? 제 시간의 절반은 지난 35년 동안 제가 해오던 문명사회 연구, 그리고 집필 활동, 대외 특강, 이게 이제 절반 정도로 보내고요. 나머지 절반은 제가 태림포장 공업주식회사의 고문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비즈니스, 감각, 국내외 경제가 어떻게 움직여가는가 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장관님 단도직입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월호 사태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크게 애도를 하고 있고 또 경제도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새로운 활기를 찾으려면 어떻게 우리가 좀 준비를 좀 해야 되겠습니까? 어렵다.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지금 국부적으로는 진단이 많이 나와 있는데 네. 제가 오늘 다른 얘기를 드린다면,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건 문명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산업사회가 이제 서구에서부터서 이렇게 파도 물결처럼 지나오면서 네. 우리가 지난 44년 동안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 이렇게 진입해 있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실제 내실을 우리가 많이 소홀히 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돼 있는 것이 이번에 세월호 참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걸 활력을 불어넣으려면은 정확한 진단 위에서 문명사적인 감각을 가지고 온 국민들이 지금 슬퍼하잖아요. 이걸 동력으로 삼아서 올라가게 되면은 바로 그 땅에 치면은 공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모멘트가 저는 왔다고 봅니다. 진단을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지 다시 어떤 대안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진단과 거시적인 진단을 동시에 해가지고 정확한 상황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업이나 어떤 선장이나 이런 뭐 해경이라든가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춘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나라 전체 세계적인 변동의 흐름 속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치 그리고 나아갈 방향이 어딘가 이걸 총체적으로 차분하게 각계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논쟁을 계속해서 시간에 너무 쫓기지 말고 정확하게 방향을 잡아내는 것. 마치 그 경영학에서 MBO라고 해서 목표 관리하고 비슷한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정확히 정해놓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만들어 가자. 그렇죠. 지금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저희들이 나아갈 방향,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이란 뜻입니까? 그렇게 봐도 되겠죠.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아이고 이제 그렇게 하려면 좀 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조금 너무 거시적인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동북아가 굉장히 위험해요. 세계 대전의 위험이 지금 도사리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 같이 일본, 중국, 그다음에 미국이 일본하고 이제 연합하고 러시아가 중국으로 해서 해양 세력, 대륙 세력들이 지금 한반도 사이에서 충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4강 외교를 잘해서 이런 그 위험을 해소시키고 4강들로 붙어서 신뢰를 얻어가지고 지금 유엔을 세계정부로 전환시켜야 돼요. 크게 보면은요. 그러한 그 세계정부 탄생의 산파역을 한국이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첫째는 우리가 이제 이 개도 사실은 이 국내 지금 실업자 구제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그다음에 실업자까지 선단을 만들어서 개발도상국, 후진국으로 나가면서 새로운 문명을 또 창의적으로 창조하는 한쪽에 또 시스템을 가지고 온 나라가 하나의 기업처럼 총력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88 올림픽 때처럼 나가면 됩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한중일 삼국 간 FTA도 지금 그동안 노력해왔지만 서로 역사적인 문제, 지정학적 문제 때문에 이것도 지금 실패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요, 지금 한중 간 FTA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봉착에 있는데 이런 부분부터 풀어가는 노력이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보면 그래요. 자, 우선 북미 지역의 나프타. EU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전쟁했던 2차 세계대전 원안들 가졌는데 EU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시아도 세계가 이렇게 변화된 것을 리더들이 알기만 알면은 TPP나 FTA 됩니다. 그 인식만 하면 되죠. 또 안 갈 수가 없어요. 세계는 하나로 가고 있는데 뭐 우리라고 안 간다. 이건 아니죠. 문제는 이 글로벌한 전체의 이 변동의 흐름을 알므로써 거기에 대한 공감대가 빨리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를 보지 않고 세부적인 것만 보면 안 되죠. 어렵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걸 보면 바로 됩니다. 갈 수밖에 없어요. 변화가 그렇게 가요 지금. 요새 인터넷 들어가 보십시오. 세계 어디 국경이 있습니까? 상품 전부 다 한 시장. 하기야 뭐 해외 직구가 워낙 많아지니까 뭐 가는 방향은 분명한데 말씀하셨듯이 이게 세계 정부가 한꺼번에 설 수 있겠느냐. 아니 70년 동안 기다리고 있다니까. 70년 동안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70년 동안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저는 솔직히 좀 아직 좀 그런데 아니 오늘 그게 수도가 이제 한국이 된다는 그런 오케이. 의미니까. 이제 아까 이제 5가지 조건이에요. 제가 이걸 이제 이유를 보면서 연구를 해봤는데 이 대목은 제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열정적으로 기분이 좀 고조되는 분야인데 이유를 제가 오래 연구를 해봤어요. 조건이 첫째는 뭐냐? 크지도 작지도 않은 나라예요. 두 번째는 다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화합하는 나라예요. 세 번째는 황색 인종이에요. 네 번째가 다기후예요. 이렇게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 으뜸 얘기하셨지? 두 가지예요. 크지도 작지도 않은 나라예요. 유럽의 중심이 프랑스, 독일, 영국 아니에요. 벨기움입니다. 브뤼셀입니다. 이게요, 굉장히 패권 다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크지도 작지도 않은 국가. 두 번째, 종교가 다양하게 있으면서도 싸우지 않는 나라예요. 근데 이게 세계에서 별로 없어요. 그러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조건을 두루 제가 놓고 보니까 231개 국가 중에서 딱 하나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대한민국이 군사, 경제, 패권을 가져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요. 그래서 반기문 유해 사무총장이 나오신 거예요. 김용 세계은행 총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세계은행 총재 놓고 미국에서 얼마나 찾았습니까? 세계적으로. 클린턴 전 대통령이 가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에요. 왜? 편안해요. 아까 그런 조건들을 두루 갖췄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에게 대해서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불편한 사람이 없어요. K-팝 보십시오. 80개 국가에서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K-팝.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더 크게 보면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이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오늘 사실은 제가 35년 동안 연구했으니까 이 얘기 하려고 당연히 벼르고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K-팝을 포함해가지고 반기문 총장을 포함해서 우리 많은 사람이 지금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1등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반면에 우리 세월호 같은 이런 엄청난 문제도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따지고 보면. 당장은 우리 사회가 어려우니까. 이 세상에는 선악이 꼭 절반씩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그래요. 사회도 그래요. 가정에도 그래요. 그래서 진보 보수, 아까 좋은 점, 안 좋은 점, 세월호가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이죠. 총체적이죠.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건전한 생태계예요.
중요한 것은 통합이에요. 그 프로세스라고 과정이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엄청 좋은 것이 많이 있는가 하면은 안 좋은 면이 또 많다고. 빨리빨리 적당히 뭐 그냥 안정. 이게 한쪽만 보면 나쁘고 이쪽만 보면 좋은데 이 선악이 좋고 나쁨이 엄청 지금 세계에서 가장 이 활력을 갖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문제는 이걸 어떻게 통합하느냐 하는 리더의 몫이에요. 이것만 잘해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월호라든가 지금 안 좋은 면을 극복하기 위해서 온 국민이 5천만이 열심히 해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엄청난 활력이 올라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두 개를 어떻게 통합하느냐. 관심 없으세요? 통합만 하면 돼요. 아니, 통합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거 세계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럼 앤서니 기든스가 이야기했던 제3의 길하고 좀 비슷한. 좀 다릅니다. 다릅니까? 요새 이제 통합 문제를 놓고,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이 단어가요. 제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참 재밌어요. 과학계에서 요새 말하는 융합이란 말 있죠. 그거하고 같은 말이고요. 음양 오행설의 중용이란 말이 나와요. 중용도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해결 변증법의 정반 합이라고 있지. 그것도 같은 말이에요. 자, 깜짝 놀랐어요. 이 중용이라는 것은 음양 물질의 세계에서 통합이에요. 과학은 이제 이 각 분야 간의 통합 아닙니까? 따라서 이 통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쉬운 거예요. 대화예요. 무슨 그 차원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대화, 협의, 끝장 토론, 협상 이걸 부단하게 저는 그래서 이걸 통합 이 중용을 뭐라고 했냐면 믹서다 믹서. 믹서에다가 몇 가지 물질을 넣고 막 잡아 돌리잖아요. 이게 끝장 토론이에요. 잡아 돌리면 돌릴수록 좋은 물질이 나오죠. 좋은 나오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통합을 그렇게만 해내면은 세계를 통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이 한반도에서 나올 수 있다.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형 이제 한 가지 저는 궁금한 게요. 그렇게 통합이 되려면 우리 지금 자본주의 사회거든요. 돈이 실질적으로 중심이 되는 사회입니다. 이번에 세월호도 크게 보면 돈이 잘못 작동해도 되는 거거든요. 크게 보면. 그러면 그런 돈을 극복하면서 말씀대로 우리 사람들이 인간적인 그러한 통합을 할 수 있으려면 과연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과연? 지금 이제 일부 학자들이 자본주의 문제가 있다. 황금만능주의. 이제 요새도 그런 거 보면 이제 정신적 타락 그러는데요. 이거 혼동하면 안 돼요. 자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본은 인간이 만든 생산 요소예요. 공장, 기계, 생산 차제, 물류 시스템.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나쁘냐 좋으냐? 공장이 나쁘냐 좋으냐?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를 우리가 인간이 활용하는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자본주의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요한 것은 이번에 사람들 일부 너무 돈에 치우쳤다 그러는데 그건 사람이 문제예요. 지금 자본주의 하에서도 우리나라에 건전한 기업가도 많다고요. 세계에. 그래서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일체 유심조라 우리가 생각만 바르고 똑바로 하고 아까 정확하게 분석하고 진단하고 방향을 설정해서 온 국민의 에너지를 모으면은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거지. 돈이야 빌릴 수 있는 거 세상 돈 천지인데요. 지금 돈이 나는 문제 1차가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장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우리 이번에 세월호 문제도 그렇지만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ISO에서 26,000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적 표준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업의 사회적 표준이라는 이런 소위 기업들로 하여금 그런 인간적인 자본주의를 만들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잘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 세월호 그 유병헌 씨를 포함해서 많은 우리 기업들이 그런 책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극복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 정부 대책에도 그런 게 좀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제 거기서 바로 그냥 극복을 하겠다 그러면은 지금 아까 진단이 이제 우선 진단이 개로된 거고요. 우선 자본주의를 지나가 버린 사회는 자본주의는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지금 뭐 창조적 자본주의, 따뜻한 자본주의 사는데 다 그런 거 아니고요. 한 인간이 100살 먹어서 가면은 그 다음에 다음 아들들이 나오고 손주가 나오잖아요. 자본주의는 한 번 지나간 데는 안 옵니다. 근데 자본주의가 지나간 곳에는 첨단 기술과 창의력이 들어와요. 무슨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 소프트뱅크 다 이런 것들이 첨단 기술과 창의력에서 온 거지 자본에서 온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첨단 기술과 창의력에 의해서 새로운 문명이 지금 오고 있다고요. 거기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거기로 들어가서 새로운 문명으로 길을 우리가 앞장서서 나가게 되면은 아까 자본주의 말기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그 총체적인 뭐라고 하나 총체적인 위기 내지 분해, 좌절, 실망 이것들이 이제 가고 새로운 기운이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극복하겠다. 총체적으로 지금 이 위기가 다 있고 총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도덕적 해이에 걸려 있는데 그렇죠. 이걸 극복하겠다 그러면은 힘들죠. 새로운 궁죽통이라. 궁하면 통하죠. 궁죽통. 우리나라 이제 지성인들이 리더들이 이걸 찾아내느냐 못 찾아내느냐 여기에 지금 키가 달려 있어요. 근데 위기라고 생각하면 예. 근데 참 위기라는 게 참 재미있는 단어 같긴 그렇습니다. 해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위기로 인식하고 예. 여기서 극복하려고 고민하면 예. 기회가 생기는데 그렇습니다. 위기를 그냥 인식까지는 하고 아이고 안 되겠다고 자포자기로 빠지면 또 이거는 사라져버려요. 예, 끝장 나버리거든요. 예, 위험을 예. 아이고 좌절하고 아이고 안 되겠다. 우리는 도저히 안 돼. 그러면 이것은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기회를 찾아내는 아까 새로운 돌발구를 찾아내는 능력을 가지면은 이게 음량처럼 중용이 통합이 돼서 에너지가 나는데 아이고 안 되지. 그러면은 이건 사라집니다. 민족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래요. 도저히 내가 이거 못 이기겠다. 투신해버리자. 그럼 끝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위험을 이제 요즘 분심이라고 그러지. 이거 우리가 그럴 수가 없잖아. 대한민국이 여기서 멈추거나 끝날 수 없잖냐. 새로운 걸 찾자. 아까 세계 중심으로 갈 수 있다고요. 그걸 찾아내서 그렇지. 분심을 내서 우리 88 올림픽 때처럼 전 국민이 하나가 돼서 월드컵 때처럼 따가자. 그런데 만일 여기서 슬프다, 희망도 없다, 어른들 못 믿겠다, 막 완전히 막 정부가 하라는 대로 반대로 가자, 만약 이렇게만 되면은 사람도 가족도 사회도 국가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지구촌에서 무한한 국가들이 사라졌습니다. 저도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여쭙겠어요. 예. 저는 이제 경영을 주로 하고 경영을 공부를 했으니까 지금 중국의 어떤 제조, 일본의 기술 그 사이에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제 살 길은 저는 새로운 문명을 창조해낼 수 있는 데가 나는 대한민국이 제일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 첫째, IT 분야에 우리가 제일 앞서 있습니다. 전철에 가보세요. 이 기가 막힙니다. 이게 이거 세계 어디 가도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IT, NT, BT 첨단 기술에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 사계절, 반도성 기질이 여기 이제 이태리도 포함되지만은 제일 빠릅니다. 그러니까 첨단 기술 창의력으로 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치고 나가면은 중국, 일본, 미국, 유럽 어느 나라보다도 샌드위치 되지 않고 그 사이에 끼질 않고 끼면 안 돼요. 치고 올라가야 돼요. 근데 어제 기사를 보면 2016년에 중국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1위를 달성할 거다, 한국을 제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예상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처지고 있는 모양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자꾸 생각하면 아까 글쎄 이제 기회를 못 만든다니까요. 오히려 우리가 좌우 또는 해양 대륙 또 선진국 뭐 미국 중국 그러지 말고 그 앞을 보면은 오히려 우리가 다 그걸 좀 우리 시장으로 할 수가 있죠.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교육 제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지금 이 6334라고 하는 획일적 주입식 교육이 산업시대 때 만들어진 거거든. 그러니까 새로운 문명의 교육 시스템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의 적성을 조사해가지고 적성에 맞춰서 창의적 맞춤 교육. 지금 우리나라 스포츠 연예계는 이거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일반 학교는 안 들어와 있죠. 세계에서는 스웨덴이 지금 6334제 없애고 35단계로 해서 각자 자기 적성에 따라서 나가고 있죠. 그게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교육 제도만 창의적으로 빨리 고쳐주면은 그리고 창업의 생태계만 실리콘밸리처럼 만들어주면은 대한민국은 월등히 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 저기 K-팝이에요. 이번에 별그대 같은 거요. 이거 중국을 흔들었습니다. 드라마 한 편이 21회짜리가
할리우드에서 어떤 사람도 이거 못 만들어낸 거예요. 아니요, 이거 어떤 사람도 못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것이 한국에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포츠나 연예계는 이게 창의적으로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까 자본이 많이 있습니까? 무슨 인적 자원이 많습니까? 그런 교육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이 아주머니들, 30대, 40대 아주머니들, 여유 있는 사람들, 이거 지금 작가들이 아주머니 속에서 나오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감동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금 공학이라든가 인문학 모든 분야도 이런 식으로 터만 놓으면은 대한민국 훌훌 날아가죠. 저도 장관님 그 창조력 극대 발휘에 우리가 경쟁력을 가져야 하는데 전체 동감인데요. 말씀대로 그 학교를 개편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솔직히 말씀 규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거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각종 정부 조직이 산업화 시대에 칸막이 조직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다 규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규제를 어떻게 협파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장관님한테는 규제는 아주 지역적인 문제니까. 지역적인 문제. 아니, 좋아요. 지난번에 청와대에서 7시간 동안 규제. 근데 그건 끝장 토론 아니에요. 우리 혼동은 사람들이 끝장 토론이라고 하는데 그건 끝장 토론 아니고 그냥 규제에 대한 일반적인 이익만 갖게 들었을 뿐이지. 끝장 토론은 주제와 이슈를 놓고 그 이제 찬성 반대 여야 또는 진보 보수 다 융합이 될 때까지 하나의 이슈를 놓고 끝장 해답을 얻는 것이 끝장 토론이에요. 끝장 토론 아니었어요. 그 정도로 대단한 거예요. 근데 지금 세월호 참사로 해서 또 규제 만들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만든다 없앤다 이게 아니라 하나하나 이슈 문제별로 끝장 토론을 갖기가 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꼭 필요한 것은 만들고 필요 없는 것은 놔주고 이런 탄력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돼. 그게 없이 우르르 만들어 뿌리고 또 싹 없애 뿌리고 그러면 이거 배가 머리 좌로 우로 오면은 또 세월호처럼 또 넘어지지. 넘어지지. 그게 우리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그 규제라는 것은요, 한번 만들어지면 그 이익 집단이 생기는 말입니다. 근데 규제를 없애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번에 세월호도 보면 어차피 빨리 가서 구조를 해야 되는데 다 기관들 자기 이해관계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책임질 건 안 하고 이익된 것만 한단 말이죠. 그걸 풀어야 되는데 그게 만만한 일이 아니다. 그게 노화 현상이에요. 퇴화 현상이에요. 자본주의 퇴화? 퇴화 현상. 우리가 44세 먹었는데 100살 먹은 노인의 흉내를 내고 앉았다고요. 그게 뭐냐면 무상 시리즈가 나 100살 먹었다. 나도 좀 공짜로 달라. 사실 44세가 저 유럽에 100살 먹은 사람들을 보고 저기 나라 보고 나도 그렇게 해달라 그러거든. 이게 존어 현상이라. 조로 현상이라. 조로 현상. 그러니까 그 조로 현상을 우리가 직시해야 돼요. 직시하고 야, 와이낫 하고 새로 스타트 하나 5060 세력들이 지금 굉장히 분심을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그 길을 잡아준 사람이 없어요. 왜? 할 수 있어요. 내가 볼 때는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 토론 잘해요. 진보 보수 지금 여야 보십시오. 싸움 잘하거든요. 저걸 이슈를 놓고 예를 들어서 복지 문제, 대북 정책, 여야 그 똑똑한 사람들 동수로 나오고 진보 보수 동수 나오고 전문가가 앉아가지고 며칠 몇 달 뭐 해를 거듭하면서 토론시켜요. 뉴질랜드가 그렇게 했고 독일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독일이 이거 원전 놓고 메르켈 총리는 원전 해야 된다 했어요. 그런데 독일 그 이 진보 보수 전문가들이 앉아가지고 며칠 끝장 토론해서 국민한테 여론조사 해가지고 다수가 원전하지 말자. 총리가 따라왔어요. 원전 안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이 그런 거 제일 잘합니다. 열정이 대단하고 이게 또 감각이 또 좋아가지고 다들 똑똑해요. 요새. 그러니까 이슈별로 그렇게만 하고. 근데 다만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이 여당 정부가 내가 임기 동안에 내 것을 하겠다. 뭘 남기겠다. 이제 그것만 없으면 돼. 토론해서 그네들로 하여금 공동 발표해가지고 여야가 따라가면 돼. 뉴질랜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이런 그 거대한 방향은 안 바뀌어요. 그래야 되죠. 예, 대한민국 그렇게만 하면 돼요. 아니 대통령이 5년 임기 동안에 나라가 잘 되고 정권 잘 되면 되지. 내가 꼭 내 이름으로 해놔야 되느냐?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 내 것이라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와 무욕. 욕심 없이 내맡기면은 대한민국은 우수한 민족들이에요. 리더만 잘 나오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리더만 나오면요 5년 이내에 아마 세계를 날 겁니다. 나라
대단한 사람들. 하여튼 시간이 너무 다 왔어요, 벌써요. 그래요? 안 30분을 그냥 훌쩍 아, 가버렸습니다. 이거, 미안합니다. 어쨌든 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세계 중심 국가로 가는 길 아주 대한민국이 충분히 걸을 수 있으리라고 모두가 사실 공감은 해요. 맞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앞서가시니까 저희들이 사실 조금 놀랬긴 했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정말 오늘 고맙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